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자입니다. 이 기사는 그냥 못 넘어가죠. 인수위가 점점 더 신중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인수위가 들어섰고 5월 달부터는 일단 이제 바뀌죠. 일단 정권이 바뀌지만 어쨌건 뭐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여당이죠. 여당이 172석이고 지방선거 뭐 총선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위가 대선 전부터 공약으로 부동산 규제를 많이 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대선이 끝나기도 전부터 제 영상을 쭉 둘러보십시오. 제가 다른 말 하는 게 전혀 아니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지난 6개월 동안 시장을 했던 걸 봤을 때는 시장을 잡는다는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다음 정권이 올린다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게 누가 되든 이번 대선에 1번이 되시던 2번이 되시던 어느 쪽 방향이든지 간에 정권 마지막에는 부동산이 잡혔다는 방향으로 가고 싶었던 게 전 눈에 많이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은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사실 이건 잡힌 것도 아니고 안 잡힌 것도 아니에요. 거래량이 있어야지 되거든요. 거래량이 있어서 시세가 결정이 돼야 앞으로 집을 필요하시는 분들이 집을 잘 살 수 있냐 없냐, 전세나 월세로 가냐 마냐가 결정이 되는 건데 지금 서울 거래량이 1000건이 안 되는 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냥 박살이 난 겁니다. 무조건 부작용이 한두 번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위가 원래는 규제를 풀어서 공급을 더해줘서 시장을 바로 잡는다는 얘기를 했다가 지금 주춤하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를 언론사에서 많이 다뤄주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바뀌면서 인수위가 들어오면서 용산으로 가면서 강남 3구랑 용산 집값을 폭등을 시키고 있다고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한 것도 생계가 바쁘신데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대로 믿는 게 사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저도 제가 잘 하는 분야 빼고는 기사나 공신력 있는 곳에 어떤 내용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CNN이나 BBC에서 뉴스 나오면 좀 믿는 수밖에 없다고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우리 솔직히 파고드는 게 아니라 알려주는 대로 알잖아요. 이것도 언론의 힘이 원래 이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 후보님도 하는 얘기가 벌써 뭐 투기는 안 된다,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바꿨다 거짓말이란 뜻은 아니지만 확연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미리 예측을 한 게 만약에 여론이 만들어가는 인수위에서 부동산 값을 다시 올리고 있다는 이미지가 유권자들에게 들어가서 그걸 눈치를 보게 된다면 인수위가 기존에 얘기했던 부동산 규제 완화와 시장 정상화는 어려워지거나 느려지거나 약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전에 제가 또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규제를 가능한 한 많이 강력하게 한 번에 다 풀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단계적으로 하면 단계적으로 할 때마다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비유를 드렸죠. 지뢰를 제거하러 가는데 지뢰를 제거하고 있는데 내가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 앉아있는 그 자리가 또 지뢰인 거예요. 지뢰밭을 제거할 때는 다 터뜨리거나 다 갈아엎어야 돼요. 잡초는 뽑는 게 아니라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건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지뢰들이 무서워서 가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뢰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해는 해요. 솔직히 저는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현상이 이렇다라고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앞으로 얘네가 어떻게 갈 건지 보셔야 돼요. 시장을 정상화 시킬 건가? 규제를 풀어줄 건가? 시장의 공급을 어떻게 해줄 건가? 보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랑 연관이 돼 있으니까. 지금 이 시기는 더더욱 국민 모두와 연관이 있습니다. 왜? 전월세 시장도 개판 날 거니까. 이미 개판 났으니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수위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 여론이 이미 조성이 됐기 때문이고 지방선거가 너무 조금 남았습니다. 최소한 지방선거 이후로 숨을 고를 가능성이 높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역시 요새는 정치가 핫 이슈입니다. 왜? 대선도 굉장히 경미한 차이로 됐기 때문에 초반이 중요하겠죠.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보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로 인수위가 부동산 값을 다시 올리고 있다고 믿고 계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부동산 긴장, 발표 미루는 인수위, 신중일까 혼란일까? 신중이죠. 혼란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제가 봤을 때 알아요. 왜냐면 제가 여기 발표하는 것들을 통합해 봤을 때 어떻게 해야 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지는 안다고 저는 느꼈어요.
물론 왜냐면 저도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방향은 대충 아시는 것 같은데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총대를 못 매는 거죠. 그 부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규제를 만약에 풀었어요. 근데 시장은 어차피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혼란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규제를 풀었는데 시장이 올라간다? 그럼 치명타죠. 근데 규제를 안 풀었어요. 기존 정책을 그대로 뒀어요. 근데 계속 올라가요. 그럼 할 말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두겠죠. 그럼 또 요 얘기를 하실 거예요. 정권이 들어서 집값을 내려야 되지 않냐. 제가 수십, 수백, 수천 번, 이제 수천 번이에요. 수천 번 말씀드렸지만 정치인이, 정권이 부동산에 매겨져 있는 가격을 내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그런 규칙은 없어요. 시장 안정화가 가격의 하락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원하고 서로 위치에 맞는 상품을 고를 수 있게 해주면 되는데 지금은 거래가 없기 때문에 최악의 부동산 시장을 맞이하고 계신 것 뿐입니다. 그럼 앞으로 지켜보셔야겠죠? 얼마나 더 여론의 눈치를 보는지, 인수위가 과연 옛날에 했던 말을 밀어붙이는지, 느려지는지, 아니면 취하하는지를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할 건 이거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정말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했던 대로 여태까지 규제의 문제, 공급의 부족 때문에 시장이 올랐다라고 믿으시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만약에 규제가 잘못됐고 정말 공급이 부족해서 올랐다고 믿으시면은 인수위가 신중해지고 못하면 못할수록 시장은 계속 불안정해질 거예요. 공급은 더 없으니까. 특히 올해 내년에 서울의 공급은 더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저와 반대로 이거는 다주택자 투기 세력 때문이야. 이건 전세자금 대출을 해줬기 때문이야. 이거는 갭 투자 때문이야 라고 믿으신 분들은 이제 말씀대로 규제를 잘 못 풀고 있으니까 시장이 잡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믿어오신 걸 그대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어느 쪽이 맞는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국민들이 월세나 전세나 매매에 모두가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강제 시장으로 전환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잔인하지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저는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적으로 공급 부족, 특히 무엇보다 공급 중에서 다주택자를 죽여놓은 게 시장에 치명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을 아주 양성을 대놓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전세값부터 잡고 시작을 할 텐데 지금 보면은 매매도 잡으려고 그러고 전세도 잡으려고 그랬다가 월세도 잡으려고 그랬다가 매매도 잡으려고 그랬다가 이런데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의 시장을 저는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제가 뜻밖의 이런 시장이 처음이기 때문에 놓친 부분도 있지만 어쨌건 시장은 제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집을 못 구해요, 지금. 어떻게 할 건데요? 신혼부부들 어떻게 할 건데요? 신혼부부 결혼하잖아요. 지금 집 구하러 나왔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오피스텔이나 빌라나 아파텔이나 생수로 많이 흘러 들어가셨는데 거기도 월세랑 전세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피스텔 찾아보시면요. 지금 어떠냐면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싼 단지가 꽤 많아요. 미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수요가 많은 거예요. 또 오피스텔 월세 원래 오릅니까? 그게 어떻게 올라요? 내려가죠. 계속 지어야 되는데 오릅니다. 아파트 월세 원래 올라요? 안 올라요? 저보다 연세 있는 선배님들 아시잖아요. 아파트 월세는 쉽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진짜. 특이 상황이거나 정말 펜트나 아니면 인테리어를 기가 막히게 해주지 않고서는 월세는 거의 그대로였는데 지금 대놓고 올라갑니다. 2배 넘게 올라갔어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시중에 나온 신규 공급자, 신규 수요들이 집을 초이스를 못하고 있다는 게 다 드러나고 있죠. 어디서? 월세 시장에서. 그리고 기타 상품, 평소에 수요가 높지 않던 아파트가 아닌 상품들의 전월세 상승에서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원래 평소에 가장 선택하기 싫어했던 걸 선택하면서 심지어 거기까지 올라갈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인기가 없던 게 인기가 생겼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거나 지금은 저는 후자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시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고 돈도 없고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 아파트 월세 올려주고 싶으세요? 오피스텔 전세가 좋아요? 아파트 전세가 좋아요? 오피스텔 월세 올려주고 싶으세요? 다 싫죠. 근데 왜 올라가고 있습니까? 집주인이 올린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주인끼리 경쟁을 하게 되면 절대 못 올려요. 파리바게뜨가 많고 빵가게가 많으면 빵값을 쉽게 못 올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국의 빵가게 중에서 90%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2배, 3배 올려도 되겠죠. 빵 수요가 넘칠 테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수위가 얼마나 더 신중해질지 혹은 철회하는 건 없는지를 지켜보시면서 내가 여태까지 시장이 올랐다는 이유가 뭔지 거기 도입을 해보신 다음에
나한테 맞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 이론 중에 핵심은 전월세 시장의 안정이 더욱더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월세가 아니라 가능하면 작은 거라도 집을 사고 안정된 환경에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끝으로 영상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아쉬운데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데 이렇게 해야 이게 이렇게 된다. 이런 주의거든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투표도 하고 기부도 하고 좋은 일들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제 목소리도 냅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고 그 나머지는 저와 제 가족을 지키는데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이랑 멤버십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상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리셋 버튼 잘 안 누르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